너 같은 아시아애가 뭘 할 수 있겠어? 이 한마디가 17살 천재를 잠들어 있던 괴물로 깨웠습니다. 6시간짜리 해커톤 문제를 단 2시간 만에 풀어버리고 전 세계 언론이 주목하기 시작했죠. 조용히 숨어 지내려던 소년이 어떻게 실리콘밸리 전체를 뒤흔들었는지 지금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캘리포니아의 아침,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 도착 게이트에서 한 소년이 홀로 내렸습니다. 검정색 후드티에 색바랜 청바지, 그리고 낡은 백팩. 하나만 메고 있던 이도현은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17살 소년치고는 침착한 모습이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어깨에 맨 백팩의 끈을 자꾸만 만지작거리는 모습에서 긴장감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한국 경남 통영의 작은 항구 도시에서 자란 도연에게 이곳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죠. 공항 안팎으로 오가는 사람들의 다양한 언어가 귀에 들려왔고 한국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규모의 건물들이 시야에 펼쳐졌어요. 고향에서는 더 이상 평범하게 지낼 수 없었거든요. 카이스트 인공지능 연구소에서 최연소 인턴으로 활동하며 혁신적인 알고리즘을 개발해 국제 논문에 실리면서 갑작스럽게 천재 소년이라는 꼬리표가 붙게 되었습니다. 어디를 가나 기자들이 따라다녔고 학교에서조차 호기심 어린 시선들이 부담스러웠어요.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싶었지만 항상 특별한 아이로 취급받는 것이 힘들었죠. 그래서 조용히 공부할 수 있는 곳을 찾아 부모님을 설득해 미국으로 오기로 결심했던 겁니다. 택시 창문 너머로 스쳐 지나가는 실리콘밸리의 풍경을 바라보며 도연은 가슴 한편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현대적인 건물들 사이로 구글, 애플, 메타 같은 세계적 기업들의 본사가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어요. 동시에 막막함도 밀려왔죠. 과연 이곳에서 진짜로 평범한 학생으로 지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헤일튼 아카데미 정문에 도착했을 때 도연은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현대적인 건물들과 잘 정돈된 캠퍼스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잔디밭에서는 여러 국적의 학생들이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모든 것이 한국의 학교와는 사뭇 달랐죠. 이곳은 전 세계에서 온 우수한 학생들이 모이는 명문 사립학교였으니까요. 도연이 이 학교를 선택한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이곳에서 1년만 조용히 지내다가 MIT로 조기 입학하는 것, 그것이 전부였거든요. 이미 MIT 조기 입학 허가를 받아둔 상태였지만 아직 17살이라는 나이 때문에 한 해 정도 기다려야 했어요. 그 기간을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평범한 유학생으로 보내고 싶었던 겁니다. 기숙사 체크인을 마치고 3인실 중 한 침대를 배정받은 도연은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노을이 지기 시작하는 하늘 아래로 실리콘밸리의 마천루들이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룸메이트들은 아직 오지 않았는지 방 안은 조용했죠. 도연은 백팩에서 노트북을 꺼내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평범한 학생으로 지내자. 누구의 관심도 받지 말고 문제도 일으키지 말자. 화면에 떠오른 MIT 합격 통지서를 잠깐 바라본 후 파일을 조용히 닫았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지만 도연은 최대한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이 한 해를 보내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8시 도연은 첫 번째 수업인 컴퓨터 사이언스 교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복도를 오가는 학생들의 활기찬 목소리와 웃음소리가 들려왔지만 도연은 교실 문고리를 잡은 채 잠시 망설였어요. 새로운 환경에서의 첫 수업이라는 긴장감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자신이 세운 원칙을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앞섰거든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습니다. 교실 안은 이미 반 정도의 학생들로 채워져 있었어요. 대부분 서로 안면이 있는 듯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도연처럼 혼자 앉아 있는 학생은 거의 없었죠. 도연은 가능한 한 뒤쪽 구석 자리를 찾아 조용히 앉았습니다. 백팩에서 노트와 펜을 꺼내며 주변을 슬쩍 둘러보니 몇몇 학생들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새로운 전학생인가 봐. 아시아계네. 어느 나라에서 왔을까? 속삭이는 소리들이 귀에 들려왔지만 도연은 모른 척하며 노트 첫 페이지를 폈습니다. 이런 상황이 익숙하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한국에서도 새로운 환경에 들어갈 때마다 비슷한 시선들을 받았거든요. 다만 여기서는 언어와 문화적 차이까지 더해져서 더욱 조심스러웠죠. 수업 시작 종이 울리자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백인 여성이 교실로 들어왔습니다. 에밀리 리처드슨 선생님이었어요. 짧게 자른 금발 머리와 날카로운 인상이 첫눈에 강렬했고 수업 자료를 책상에 내려놓는 소리조차 단호했습니다. 학생들을 둘러보던 리처드슨의 시선이 도연에게 머물렀어요. 오늘 새로 온 학생이 있네요. 자기소개 한번 해볼까? 갑작스러운 지목에 교실 안의 모든 시선이 도연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일어나며 최대한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온 이도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간단 명료한 소개였지만 리처드슨의 표정에는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며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거든요. 한국에서 왔군요. 아시아 학생들은 수학이나 코딩을 잘한다고 하던데 실제로는 어떤지 궁금하네요. 이론만 잘하고 창의성은 부족하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교실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일부는 흥미롭다는 듯 도연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도연은 얼굴이 살짝 붉어지는 것을 느꼈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배우겠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자리에 앉은 도연을 보며 리처드슨은 작은 웃음을 흘렸어요. 마치 예상했던 반응이라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앞자리에 앉아있던 금발의 학생이 뒤를 돌아보며 도연을 바라봤어요. 노아 그린이었죠. 학생의 부회장이자 컴퓨터 동아리 회장으로 교내에서 인기가 많은 학생이었습니다. 노아의 눈빛에는 호기심보다는 의심이 담겨 있었어요. 전형적인 아시아 유학생 같네. 조용하고 소극적이야. 노아가 옆 친구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도연의 귀에 들렸습니다. 도연은 펜을 꽉 쥐며 노트에 수업 내용을 적기 시작했어요. 리처드슨이 설명하는 기초 알고리즘 개념들은 이미 몇 년 전에 마스터한 내용이었지만 도연은 성실하게 필기를 이어갔습니다. 주목받지 않기 위해서는 평범한 학생처럼 행동해야 했거든요. 수업이 끝날 때까지 도연은 한 번도 손을 들지 않았고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서 듣고 적기만 했죠. 종이 울리자 학생들이 하나둘 교실을 빠져나가기 시작했는데 도연 역시 백팩을 챙겨 일어났어요. 그때 리처드슨이 다시 한번 도연을 불렀습니다. 이도연 군, 다음 시간까지 간단한 코딩 과제를 내줄 테니까 열심히 해보세요. 여기 수업 수준이 어떤지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살짝 숙이며 교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노아와 몇몇 친구들이 자신을 힐끗거리며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지만 신경 쓰지 않으려 애썼어요. 첫 수업이 끝났지만 앞으로의 학교 생활이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첫 주가 지나가면서 도연은 서서히 학교 생활의 패턴을 파악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벽들이 곳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업 시간마다 느끼는 미묘한 시선들, 그리고 은근하게 드러나는 선입견들이 도연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죠. 컴퓨터 사이언스 시간에 팀 프로젝트가 발표되었을 때였습니다. 리처드슨 선생님이 자유롭게 팀을 구성하세요라고 말하자 교실 안은 순식간에 시끄러워졌어요. 친한 학생들끼리 모여 팀을 만들기 시작했고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몇몇 학생들과 눈이 마주쳤지만 대부분 시선을 피하거나 이미 팀이 다 찼다는 식으로 손을 저었어요. 혹시 팀에 자리가 있을까요? 도연이 한 그룹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아, 미안해. 우리는 이미 4명이야. 금발의 여학생이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지만 실제로는 3명밖에 없었어요. 다른 팀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전부터 함께 해왔거든 언어 장벽이 있을 것 같아서 같은 이유들로 정중하게 거절당했죠. 결국 도연은 혼자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했고 리처드슨은 그런 상황을 보면서도 별다른 배려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개인 프로젝트도 나쁘지 않죠. 혼자서 얼마나 할 수 있는지 보여주세요. 며칠 후에는 컴퓨터 동아리 가입을 시도해 봤어요. 방과 후 동아리실을 찾아간 도연은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안에서 들려오는 활발한 대화 소리를 들으며 용기를 내어 노크했죠. 들어오세요. 동아리실 안에는 10여 명의 학생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각자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노아가 중앙에서 다른 학생들에게 뭔가를 설명하고 있었는데 도연이 들어오자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컴퓨터 동아리에 가입하고 싶어서 왔는데요. 도연이 정중하게 말했어요. 노아는 도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회의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 동아리는 수준이 꽤 높거든요.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다 할 줄 아시나요? 자바, 파이썬, C++는 가능합니다. 그 정도면 기초는 되겠네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고급 프로젝트들을 진행 중이라서 노아가 말을 흐리며 다른 멤버들과 눈빛을 교환했어요. 일단 대기 리스트에 올려둘게요. 자리가 나면 연락드릴게요. 그 후로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점심시간에 혼자 앉아 샌드위치를 먹으며 동아리실 창문 너머로 즐겁게 활동하는 학생들을 바라봤어요. 그들이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도연이 보기에 그리 어려운 수준이 아니었지만 끼워주지 않는 이상 어쩔 수 없었죠. 더 큰 충격은 컴퓨터 사이언스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노아가 동아리에서 진행 중인 웹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발표를 하는 중이었는데 데이터베이스 연결 부분에서 명백한 오류가 있었어요. 보안상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었죠. 도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 있나요? 리처드슨이 물었어요. 네, 데이터베이스 연결 부분에서 SQL 인젝션 공격에 취약할 것 같은데요. 파라미터 바인딩을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노아의 얼굴이 붉어졌고 몇몇 학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리처드슨은 눈썹을 치켜 올리며 도연을 바라봤어요. 이도연 군, 발표자에게 예의를 지켜주세요. 노아는 이미 충분히 고려해서 만든 프로젝트예요. 다음부터는 겸손하게 듣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정말로 보안상 충분해요. 리처드슨이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계속 진행하세요, 노아. 도연은 할 말을 잃고 자리에 앉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지만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죠. 노아는 승리한 듯한 표정으로 발표를 계속했고 리처드슨은 끝까지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주말 학교에서 주최하는 해커톤 선발전 공지가 나왔어요.
도연은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신청하러 갔지만 담당 교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해요. 선발전은 재학생 추천이 필요해요. 추천서를 받아오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도연을 추천해 주려 하지 않았어요. 리처드스는 아직 학교에 적응하는 중이니까 내년에 도전해 보라고 했고 다른 선생님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결국 도연은 선발전 참가 자격조차 얻지 못했죠. 그날 밤 기숙사 방에서 혼자 앉아있던 도연은 창밖의 실리콘밸리 불빛들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조용히 지내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외롭고 답답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어요. 과연 이 상황이 나아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11시가 넘어서도 도연의 방에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룸메이트들은 이미 잠자리에 들었고 조용한 기숙사에는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어요. 도연은 노트북 화면에 집중한 채 손가락을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낮에 겪었던 일들로 인한 답답함을 코드 작성으로 풀어내고 있었죠. 화면에는 복잡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펼쳐져 있었어요. 자연어 처리와 기계학습을 결합한 혁신적인 모델이었는데 이는 도연이 한국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연구해온 프로젝트였습니다. 학교에서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지만 이곳에서만큼은 도연이 진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었어요. 브라우저 탭을 바꾸자 고스트코더라는 닉네임으로 로그인된 해커 포럼이 나타났습니다. 이 포럼은 전 세계의 최고 수준 개발자들이 모이는 비공개 커뮤니티였어요. 엄격한 실력 검증을 통과한 사람들만 가입할 수 있었고 도연은 이곳에서 이미 3년째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죠. 물론 누구도 고스트코더의 정체가 17살 한국 학생이라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AI 모델 업데이트했어. 피드백 부탁해. 도연이 영어로 메시지를 올리자 곧바로 여러 개의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고스트코더 또 미친 걸 만들었구나. 이 알고리즘은 정말 혁신적이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구글이나 오픈 AI에서 일하는 거야? 수준이 장난 아닌데. 도연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댓글들을 읽어내려갔습니다. 여기서만큼은 나이나 출신, 외모로 판단받지 않았어요. 오직 실력으로만 평가받을 수 있는 공간이었죠. 그런데 그때 개인 메시지 알림이 떴습니다. 보낸 사람은 프로페서 S였어요. 도연이 존경하는 인공지능 연구자 중 한 명이었고 MIT 컴퓨터 사이언스과 교수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고스트코더, 당신의 연구를 몇 년째 지켜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공개한 자연어 처리 모델은 우리 연구실에서도 큰 관심을 갖고 있어요. 혹시 직접 만나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까요? 제가 MIT에서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스콧입니다. 도연은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MIT 교수가 자신의 연구에 관심을 보이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들었죠. 만약 자신의 정체가 밝혀지면 어떻게 될까요? 17살 고등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 교수도 다른 사람들처럼 실망할까요? 며칠 뒤 도연의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대한 반응이 폭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기터브에 올린 코드가 하루 만에 수천 개의 스타를 받았고 전 세계 개발자들이 포크에서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트위터에서는 혁신적인 AI 모델 등장이라는 제목으로 화제가 되었고 여러 기술 블로그에서 분석 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코드를 작성한 개발자가 누구인지 정말 궁금하다. 고스트코더라는 닉네임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겠어. 이 정도 실력이면 빅테크 회사 시니어 엔지니어 수준인데. 기숙사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으로 관련 기사들을 읽어보던 도연은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학교에서는 아무도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는데 온라인에서는 전 세계 사람들이 자신의 실력을 칭찬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이중적인 상황이 점점 견디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점심시간, 도연은 혼자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동아리 활동을 하는 학생들이 보였고 그 중에는 자신을 거절했던 컴퓨터 동아리 멤버들도 있었죠. 노아가 다른 학생들에게 뭔가를 설명하고 있었는데 도연이 며칠 전에 해결한 알고리즘 문제와 동일한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노아의 접근 방식은 비효율적이었고 성능상 문제가 있을 게 뻔했습니다. 저런 식으로 하면 시간 복잡도가 n제곱이 되는데 도연이 중얼거렸어요. 그 순간 도연은 자신이 왜 이렇게 숨어 지내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실력은 있는데 왜 남들의 편견 때문에 움츠러들어야 할까요? 왜 자신의 능력을 숨기고 평범한 척해야 할까요? 노트북을 열어 스콧 교수의 메시지를 다시 읽어본 도연은 천천히 답장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피해만 다니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이제는 정면으로 맞서볼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교수님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 정체를 알게 되시면 놀라실 수도 있어요. 메시지를 보낸 후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조용했던 폭풍의 전야가 끝나가고 있었어요. 스콧 교수와의 메시지 교환 후 일주일이 지났을 때 도연에게는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학교 게시판에 붙은 공고문을 발견한 순간 도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캘리포니아 주립 국제 해커톤 대회 예선 참가자 모집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학교 추천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도 참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거다. 도연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더 이상 남들의 허락을 기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실력을 증명할 수 있는 무대가 바로 여기 있었거든요. 도연은 주저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참가 신청을 했어요. 참가비 $200는 용돈을 모아서 지불했고 대회 당일까지 남은 시간은 일주일이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도연은 그 어느 때보다 집중적으로 준비했습니다. 과거 해커톤 문제들을 분석하고 다양한 알고리즘을 복습했어요. 밤늦게까지 코딩 연습을 하면서도 흥분감을 감출 수 없었죠. 드디어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기회가 온 거였으니까요. 대회 당일 샌프란시스코 시내의 컨벤션 센터는 전 세계에서 온 참가자들로 북적였습니다. 대학생부터 직장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개발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도연은 참가자 중에서 가장 어려 보였지만 위축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검정색 후드티와 청바지 차림의 평범한 모습이었지만 눈빛만큼은 평소와 달리 날카롭고 집중되어 있었어요. 참가자 여러분, 오늘의 문제를 공개합니다. 사회자의 목소리와 함께 거대한 스크린에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실시간 데이터 분석과 예측 모델링을 결합한 복합적인 문제였어요. 주어진 시간은 6시간,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문제를 읽고 난 후 고개를 끄덕이거나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였거든요. 하지만 도연은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문제를 읽어보니 자신이 지난 몇 년간 연구해온 분야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머릿속에 이미 해결 방법이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추듯 움직이기 시작했고 화면에는 빠른 속도로 코드가 채워져 나갔습니다. 주변의 다른 참가자들은 아직 문제 분석에 여념이 없었지만 도연은 이미 핵심 알고리즘 작성에 들어갔어요. 자연어 처리, 기계학습, 그리고 실시간 데이터 처리를 모두 아우르는 통합 솔루션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평소 온라인에서 고스트 코더로 활동하며 익힌 고급 기법들이 자연스럽게 손끝에서 구현되었어요. 한 시간이 지났을 때 옆자리의 대학원생이 도연의 화면을 힐끗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 학생, 벌써 저기까지 진행했네? 작은 소리로 옆 사람에게 속삭였어요. 그 소리를 들은 다른 참가자들도 하나둘씩 도연의 모니터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2시간째에 접어들자 도연의 솔루션은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어요. 테스트 케이스들을 하나씩 통과시키면서 최종 검증을 하고 있었죠. 심사위원석에서도 움직임이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중년의 남성 심사위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도연의 자리 근처로 다가왔어요. 저분 MIT 스콧 교수 아닌가요? 그 근처 참가자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스콧 교수였어요. 프로페서 S의 정체였던 그가 실제로 심사위원으로 참석해 있었던 거였죠. 스콧은 도연의 화면을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화면에 펼쳐진 코드의 구조와 알고리즘이 너무나 익숙했거든요. 온라인에서 고스트 코더가 작성했던 코드와 스타일이 똑같았어요. 정확히 2시간 40분이 지났을 때 도연은 마지막 세미콜론을 찍고 제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6시간이 주어진 문제를 3시간도 안 되어 완성한 거였어요. 컨벤션 홀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아직 절반도 진행하지 못한 상황에서 한 고등학생이 벌써 제출을 완료한 거였거든요. 정말 끝낸 건가? 저 학생 나이가 몇 살이야? 혹시 실수로 제출한 건 아닐까? 대회장 곳곳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도연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화면을 정리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꼈어요. 드디어 자신의 진짜 실력을 보여준 것 같았거든요. 스콧 교수는 다른 심사위원들과 급히 무언가를 논의하고 있었고 대회 관계자들도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출된 솔루션을 실시간으로 검토해 보니 거의 완벽에 가까운 결과가 나왔거든요. 성능, 정확도, 코드 품질 모든 면에서 압도적이었어요. 도연은 출구로 향하면서 뒤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여전히 열심히 코딩 중인 참가자들, 놀란 표정의 관중들, 그리고 자신을 주목하고 있는 심사위원들이 보였어요. 조용했던 폭풍이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해커톤이 끝난 다음 날 아침, 도연은 평소처럼 기숙사에서 잠을 깨었습니다.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밤사이에 수십 개의 알림이 쌓여 있었거든요. 이메일, 메시지, 그리고 각종 소셜미디어 알림들이 끊임없이 울려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메일을 열어보니 대회 주최 측에서 온 공식 결과 발표였어요. 캘리포니아 주립 국제 해커톤 우승자 이도현열 7세 헤일튼 아카데미 제목만 봐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우승했다는 사실보다도 이제 더 이상 숨을 수 없다는 현실이 더 크게 다가왔어요. 브라우저를 열어보니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테크크런치, 와이어드, 심지어 CNN까지 도연의 우승 소식을 다루고 있었어요. 17살 한국 천재, 국제 해커톤 압도적 우승 3시간 만에 6시간짜리 문제. 해결한 고등학생 같은 제목들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MIT 공식 뉴스룸에서도 기사가 나왔다는 것이었어요. 차기 입학 예정자 국제 해커톤 석권이라는 제목으로 스콧 교수의 인터뷰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도현 학생의 솔루션은 현재 우리 연구실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보다도 앞선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알고리즘의 효율성과 창의적 접근법은 대학원생 수준을 뛰어넘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요. 도연은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조용히 지내려던 계획은 완전히 물거품이 되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숨겨왔던 무게에서 벗어난 것 같은 해방감이 들었어요. 아침 식사를 위해 식당으로 향하는 길의 상황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평소라면 자신을 모른 척하던 학생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려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저 학생이 진짜 그 한국 학생이야? 같은 속삭임들이 들려왔습니다. 식당에 들어서자 더욱 극적인 반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소 자신을 무시하던 학생들이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네기 시작했고 일부는 다가와서 축하 인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여전히 구석자리에 혼자 앉아 조용히 식사를 했어요. 첫 교시 컴퓨터 사이언스 시간이 되자 교실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리처드슨 선생님이 들어오자마자 도연을 찾았어요. 평소의 냉소적인 표정은 온데간데였고 어색하지만 진심이 담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도영 군, 정말 축하해요. 어제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교실 안의 모든 학생들이 도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노아도 평소와는 다른 표정으로 도연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당황스러움과 호기심, 그리고 약간의 질투가 뒤섞인 복잡한 눈빛이었죠. 감사합니다. 도연이 간단히 대답했어요. 리처드슨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 학교에서 이런 큰 상을 받은 학생이 나온 건 처음이에요. 학교 측에서도 축하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소감을 말해줄 수 있을까요? 도연은 잠시 망설였어요.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 여전히 어색했지만 이제는 피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특별한 건 없었어요. 그냥 제가 아는 것들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었을 뿐입니다. 겸손하네요. 리처드슨이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전문가들 평가로는 상당히 혁신적인 접근이었다고 하던데요. 혹시 어디서 그런 고급 기술들을 배웠나요? 인터넷이나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독학했습니다.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독학으로 그 수준에 도달했다는 게 더욱 놀라웠기 때문이죠. 그때 한 학생이 용기를 내어 질문했습니다. 혹시 우리 동아리에서 같이 활동해 볼 생각은 없어요? 도연은 그 학생을 바라봤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거절했던 바로 그 동아리 멤버였습니다. 도연은 잠시 생각한 후 조용히 대답했어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상황은 더욱 과열되었습니다. 학교 언론부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고 여러 대학에서 조기 입학 제안 이메일들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하지만 도연은 모든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이미 MIT 합격이 확정되어 있었고 무엇보다 이런 소란이 빨리 가라앉기를 바랐거든요. 그날 오후 교장실에서 호출이 왔어요. 교장 선생님은 도연을 보자마자 일어나서 악수를 청했습니다. 도연 군, 정말 자랑스러워요. 우리 학교의 명예를 높여줘서 고맙습니다. 별 말씀을요. 앞으로 학교 대표로 여러 활동에 참여해 주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도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그냥 조용히 공부하고 싶습니다. 교장의 얼굴에 아쉬움이 스쳤지만 도연의 의사를 존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도연은 교장실을 나오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유명해지는 것보다는 여전히 조용한 삶을 원했거든요. 해커톤 우승 소식이 퍼진 지 일주일이 지나자 학교 내 분위기는 확실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도연이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인사를 건네기 시작했고 선생님들도 전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였어요. 하지만 이런 변화가 도연에게는 오히려 부담스러웠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노아에게서 나타났어요.
그동안 도연을 무시하고 깔보던 노아가 어느 날 점심시간에 직접 다가왔습니다. 평소에 자신감 넘치는 모습 대신 어색하고 망설이는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도연아, 노아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시간 있으면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도연은 샌드위치를 먹던 손을 멈추고 노아를 바라봤어요. 무슨 일이에요? 사실은 노아가 입술을 깨물며 망설였습니다. 우리 동아리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계속 막히는 부분이 있어서 혹시 도와줄 수 있을까 해서. 도연은 잠시 침묵했어요. 몇 주 전만 해도 자신을 동아리에 받아주지 않았던 그가 이제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죠. 복잡한 감정이 들었지만 도연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떤 문제인지 먼저 들어볼게요. 노아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어요. 정말 고마워. 사실 내가 수업 시간에 지적했던 보안 문제 말이야. 계속 해결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 그제서야 도연은 미소를 지었어요. 아, 그 SQL 인젝션 문제요. 맞아. 처음에는 내 말을 무시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정말 심각한 보안 취약점이더라. 미안해. 노아의 진심이 담긴 사과를 들으며 도연은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이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어요. 괜찮아요. 같이 해결해봐요. 그날 오후부터 도연은 컴퓨터 동아리실에서 다른 학생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코드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풀어졌어요. 도연이 설명하는 알고리즘을 듣던 동아리 멤버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와, 이렇게 하면 성능이 10배는 빨라지겠네. 도연이 없었으면 우리 평생 못 풀었을 문제야. 도연은 그들에게 코드를 설명해 주면서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했어요. 혼자서 뛰어난 것보다는 함께 성장하는 것이 더 의미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사실 코딩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서로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면 더 좋은 솔루션을 만들 수 있거든요. 리처드슨 선생님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며칠 후 수업이 끝나고 도연을 따로 불렀습니다. 도연 군,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도연이 선생님 책상 앞에 서자 리처드슨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요. 선입견을 갖고 당신을 대했다는 걸 인정해야겠어요. 선생님, 처음에 당신이 지적했던 보안 문제도 맞았고 해커톤 우승은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 이제야 알겠어요. 제가 틀렸습니다. 진심이 담긴 사과였어요. 도연은 선생님의 용기 있는 인정에 감동받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제대로 소통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당신의 의견을 더 귀 기울여 듣겠어요. 그리고 혹시 후배들에게 멘토링을 해줄 생각은 없나요? 도연은 잠시 생각해 봤어요.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도연은 정기적으로 컴퓨터 동아리 후배들에게 코딩을 가르쳐 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가르치는 재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후배들이 도연의 설명을 듣고 하며 이해하는 순간의 표정을 보는 게 무엇보다 보람찼어요. 형, 이 알고리즘 정말 신기해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저도 형처럼 실력 있는 개발자가 되고 싶어요. 후배들의 순수한 열정을 보며 도연은 자신이 왜 프로그래밍을 좋아하게 되었는지 다시 떠올릴 수 있었어요. 단순히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기술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동아리실에서 후배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도연은 문득 깨달았어요. 이제 자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동료들이 생겼다는 것을 말이죠.
혼자만 잘하는 건 재미없어요. 도연이 후배들에게 말했습니다. 함께하면 더 멀리 갈 수 있거든요. 노아가 옆에서 웃으며 말했어요. 맞아. 우리가 그걸 늦게 깨달았지만 말이야.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 도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고 마음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조용히 지내려던 계획은 실패했지만 그 대신 더 소중한 것들을 얻을 수 있었어요. 졸업식이 다가오는 5월의 어느 화창한 오후, 도연은 기숙사 방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1년 동안 쌓인 추억들이 담긴 물건들을 하나씩 백팩에 넣으면서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봤어요. 처음 이곳에 왔을 때의 조심스러웠던 마음과 지금의 마음은 확실히 달랐습니다. 창밖으로는 캠퍼스의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잔디밭에서는 여전히 학생들이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멀리 실리콘밸리의 빌딩들이 오후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죠.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낯설지 않았어요. 노트북에서 마지막 파일들을 정리하던 도연의 화면에 MIT에서 온 새로운 이메일이 떴습니다. 스콧 교수로부터였어요. 도연 군, 이번 가을 학기가 정말 기대됩니다. 우리 연구실에서 함께 진행할 프로젝트들을 미리 준비해놨어요. 당신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실제 연구에 적용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도연은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작성했어요. 더 이상 자신의 정체를 숨길 필요가 없었고 당당하게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거든요. 졸업식 당일 헤일튼 아카데미의 대강당은 학생들과 가족들로 가득 찼습니다. 도연은 다른 졸업생들과 함께 무대 옆에 앉아 있었어요. 한국에서 온 부모님도 객석에서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단상에 올라가 졸업사를 시작했어요. 올해 우리 학교에는 특별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조용히 노력하며 자신의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간 학생이죠. 도연의 이름이 호명되자 강당 안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노아와 동아리 친구들은 일어서서 박수를 쳤고 리처드슨 선생님도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손뼉을 쳤습니다. 도연이 무대에 오르자 교장이 특별한 것을 건네주었어요. 일반적인 졸업장이 아니라 MIT 조기 입학 증명서였습니다. 이도현 군은 정규 졸업장 대신 MIT 조기 입학 자격을 받게 됩니다. 우리 모두의 자랑입니다. 강당 안의 박수가 더욱 커졌어요. 도연은 증명서를 받으며 객석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을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있었어요. 졸업식이 끝나고 리셉션 시간, 많은 사람들이 도연에게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리처드슨 선생님은 직접 꽃다발을 가져왔어요. 정말 미안했어요, 도연 군. 그리고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선생님도 고생 많으셨어요. 덕분에 많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노아도 친구들과 함께 다가왔어요. 도연아, MIT 가서도 연락하자. 그리고 가끔 우리한테 조언 좀 해줘. 당연하죠.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후배들도 하나둘 인사를 하러 왔어요. 형, MIT에서도 화이팅 하세요. 형이 가르쳐 주신 것들 잊지 않고 열심히 할게요. 저희도 언젠가 형처럼 훌륭한 개발자가 되고 싶어요. 도연은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나누며 마음 깊이 감사함을 느꼈어요. 처음에는 조용히 지내려고 했지만 결국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소중한 인연을 맺게 되었거든요.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도연은 창밖의 실리콘밸리 풍경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1년 전 처음 이곳에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어요. 그때는 숨고 싶었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보스턴행 비행기에 탑승한 도연은 창가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어요. MIT에서의 첫 프로젝트 계획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새로운 인공지능 모델의 설계도가 그려지고 있었고, 도연의 눈빛은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캘리포니아의 대지가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도연은 잠시 키보드에서 손을 떼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조용한 사람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건 아니라는 것, 누가 알아줄 때까지 기다리는 대신 묵묵히 노력하면 언젠가는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할 때 더 큰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배웠거든요. 새로운 시작을 앞둔 도연의 마음은 설렘과 감사함으로 가득했습니다. 헤일튼 아카데미에서의 1년은 단순히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진짜 성장의 시간이었어요. 이제 MIT에서는 더 큰 무대에서 자신의 꿈을 펼쳐나갈 차례였습니다. 다음 목적지 MIT. 도연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다시 키보드에 손을 얹었어요.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자신을 찾은 도연에게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겼거든요. 여러분, 조용하다고 해서 능력이 없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말보다 행동이, 주목받기보다는 묵묵한 노력이 더 큰 힘을 발휘하죠. 도연이처럼 자신만의 속도로 꿈을 향해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세상이 여러분의 진가를 알아볼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작은 노력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 가길 응원합니다.